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편들이랑 다 맞물리는 건데, 동물 얘기도 그렇고 어린이 얘기도 그렇고 뭐 나이 얘기도 그렇고, 저는 호주를 살면서 가장 큰 느낀 점 뭐냐면 정말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가장 크게 처음으로 느꼈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뭐 어학원을 다니든 뭐 일을 하건 이러면 그 파티에 초대받는 일이 생겨요. 그냥 뭐 식사 자리? 호주들은 바비를 엄청 좋아해. 바비가 바베큐예요. 아, 바비. 그래서 그냥 뭘만 하면 그냥 주말 일요일에 바비 할래? 뭐 종교 때문에 소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치킨은 항상 있고요, 고기 중에서. 그리고 비건 메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비건 메뉴가 없다. 그럼 되게 손님 입장에서 되게 불쾌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한식당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식당에 비건 메뉴가 없었어요. 그냥 김치전 하나밖에 없었어서 그런 메뉴가 없다라고 내가 스텝으로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비건 메뉴를 먹으려면 비건 레스토랑에 가야 되잖아요. 비건이 아닌 사람은 비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건인 사람은 비건이 아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건 메뉴는 있어도 누구한테나 문제가 되지 않은 메뉴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켜 먹을 수 있어. 근데 비건인 사람들은 비건 메뉴만 시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는 한 예인데, 수영이네 학교에서 한번 시험 기간에 간식 나눠주잖아요. 막 컵라면도 나눠주고 뭐 빵도 나눠주고 김밥도 나눠주고. 근데 채식김밥을 나눠줬는데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왜 채식김밥 같은 거 왜 하냐? 그러면 육식김밥도 만들어라 이러는데. 그냥 김밥 육식김밥이죠. 그때 그게 약간 뭐 모든 사람한테 채식김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냥 우리가 원래 일반 김밥 있고 채식김밥도 있어서 먹고 싶은 걸 선택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김밥이 제공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 거야. 호주는 그런 비건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판에 이게 글루텐 프리인지 데어리 프리인지 비건인지가 메뉴판에 V, 뭐 GF, DF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나는 데어리 프리니까 이거 데어리 프리인지 확인해줘. 나 글루텐 프리니까 이거 글루텐 프리인지 확인해줘.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귀찮지 않나?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 근데 여기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누구도 그걸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권리예요. 내가 돈을 내고 사 먹은 음식인데 내가 데어리 프리인 거 확인하고 글루텐 프리인 거 확인하고 비건인지 확인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알러지에 관한 것도 한국에서는 알러지가 어딨어, 그냥 먹으면 다 되는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목숨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벤트 바텐더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 가면 왜 요즘엔 결혼식 뷔페 말고 코스 요리로 나오는 결혼식 있잖아요. 호주도 이제 파티를 하면 그렇게 코스 요리로 나오는 파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건이나 글루텐 프리나 뭐 데어리 프리인 사람들 앞에는 그 편말이 있어요, 자리마다. 그래서 이 사람은 GF, 뭐 DF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느 좌석에 그 글루텐 프리인지 이거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 메뉴만 따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대부분, 예를 들면 사람이 100명이 오면 80명은 똑같은 메뉴를 먹을 거야, 어차피. 한 20명 정도는 다른 메뉴를 먹겠지. 외국에서 영양사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비건식이니까 이만큼 준비를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걸 컨트롤하는 직업이라고 더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그게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 건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그냥 나는 아예 선택권이 없이 굶어야 되는 선택권인 거지. 안 먹고 그냥 앉아있다가 오겠지. 그리고 그런 파티에서 안 먹고 앉아있다 오는 게 얼마나 문전박대 받는 기분인지 아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채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중에 소고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음식을 주문하거나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쉐어가 많이 하잖아. 이거 메뉴 이거 시켜가지고 다 같이 먹자 이런 것도 많은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소고기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눈치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단 없고,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에 소고기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서 그걸 피하기도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 뭐 소고기 안 먹어 이러면은 그냥 그래 그럼 이 메뉴를 먹으면 되는 거고, 사실 진짜 비건이어도 어딜 가나 식당에 있는데 소고기 안 먹는 거 정도는 진짜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저는 솔직히 갈수록 고기 섭취를 줄여나가고 싶다는 의지로 지금 소고기도 안 먹는 거여서.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주 오기 전에 먼저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생각했어. 그래도 호주 가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 호주 가면 돼지고기도 안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만약에 또 다른 외국 나가면 그래도 한번 비건으로 살아보는 걸 시도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솔직히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솔직히 우유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유당 불내증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그 라떼를 잘 못 먹어요. 뭐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있는 카페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 먹고.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모든 카페에 가도 라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카페를 가도 풀크림 우유, 저지방 우유, 그 다음에 뭐 아몬드 우유, 그 다음에 두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는 카페를 본 적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나 아몬드 우유를 시켰는데 우리는 아몬드 우유는 취급 안 해 이러면 없어요. 그런 카페 없어요. 그럼 장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약간 한국에서 약간 뭐 저희는 김치 없어요. 김치 없어요. 막 그런 것처럼 한국은 이제 막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이제 다양성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이제 퀴어 문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커밍아웃을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개인의 삶이 바뀌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는 정말 바깥에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바깥 나갔을 때 게이 부부나 레즈비언 부부나 맞아.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 정말 많고 그냥 제가 일했던 식당에서도 그냥 레즈비언 부부들 아이가 있는 레즈비언 가족들, 아이가 있는 게이 가족들 많았는데 정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이상 그냥 알 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가족도 있고 저런 가족도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막 한국에서는 이태원에 가야만 게이 클럽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어느 동네를 가든 뭐 게이펍, 게이 클럽이 다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은 거기만 가든다?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어느 클럽을 가도 남자나 여자끼리 스킨십 하고 있는 장면을 봐도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면 클럽에서 스킨십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근데 저는 막 클럽에서 뭐 헤테로 커플이 키스를 하는 걸 봐도 와 강렬하네 약간 이런 것처럼 막 또 게이 커플이 키스를 하면 막 세상에 지금 자기들밖에 없네 막 이런 생각은 들지 막 남자랑 남자가 뽀뽀를 한다 막 이런 사람 없고. 근데 이제 호주 맨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게 그냥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여자인 친구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줄 서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내 여자친구 지금 안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여자 화장실이니까 다 여자였는데 또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때 진짜 호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나서 그런 경험 처음 해본 거야. 근데 그때 레즈비언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퍼블릭한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너무 캐주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해본 거죠. 저는 이벤트 바텐더이기 때문에 뭐 회사 파티 같은 거를 일을 많이 가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퀴어인 분들은 무지개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고 아니면 뭐 테두리가 무지개라거나 무지개 스티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 키우겠구나. 그냥 왜냐면 목걸이를 무지개 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뭐랄까? 그냥 호주에서는 그냥 정말 사람들이 다 자기 모습대로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여기서도 커밍아웃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선택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성정체성 때문에 부당함을 느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TV를 켰을 때 동성애자라는 연예인이 딱 한 명 있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동성애자 연예인은 홍석천 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대보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한테 야 너네 동성애자 연예인 몇 명이야? 이러면 뭔 소리야? 그냥 뭔 질문 약간 이런 거예요. 막 야 뭐 결혼한 연예인 이름 대봐 뭐 이런 그런 거지.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야. 헐리우드에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은 하리수 씨 한 명, 게이 연예인은 홍석천 씨 한 명, 레즈비언 연예인 본 적도 없어. 그냥 없어.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거야. TV에서는 아예 존재도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당연히 게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맞아. 어딜 가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드라마에서도 막,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커플로 솔직히 있는 드라마가 진짜 적잖아요.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이 커플이 나오는 드라마들은 OCN이라든지 TVN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중파가 아니면 넷플릭스 시리즈, 왓챠 시리즈에 나오는 드라마들에나 있지 공중파에서 동성애자가 나온다. 그러면 방송국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사탄 놈들이 감히 동성애자를 드라마로 만들어? 이러면서 뭐 동성애나 그런 성지향성에 대한 생각이 호주에 왔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원래 막 그렇게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 좀 새로웠던 거는 이 사람들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얼마나 이거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이 서로 캐주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구성할 수 없는 채로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30년 사는 동안 레즈비언 가족이나 게이 가족이 바깥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이런 거를 내가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겠지? 그냥 뭐 삼촌인 척 어떻게 막 이렇게. 근데 호주에서처럼 그냥 누구나 당연히 저 사람들은 아빠가 2명이 있는 가족이겠구나, 엄마가 2명이 있는 가족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동성애 가족을 본 적이 한국에서는 없어요.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호주에 와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한 게, 저녁에 장을 보러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장을 보는 아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장 보는 경우나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장 보는 경우는 많지만 아빠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장 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마트에 나는 남성이 혼자 마트에서 장 보는 걸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아빠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고, 보통 회사에서도 그런 걸 다 맞춰줘요.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어, 그럼 아빠든 엄마든 내가 아이가 있어서 내가 몇 시까지는 학교로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 엄마야, 내가 그런 아빠야. 그럼 회사에서 그거 당연히 맞춰줘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시간에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한국에서는 애를 데리러 간다고 회사 퇴근 시간을, 애가 있는 사람은 회사 퇴근 시간을 막 바꿔달라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더 느낀 게, 호주에서는 아이를 좀 많이 낳는 추세거든요. 한국에서는 1명도 잘 안 낳잖아요. 2명 낳으면 많이 낳았네 이러는데, 호주에서는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낳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나가면은 유모차 끌고 애기 업고 다니는 아빠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막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좀 양육권 분쟁 같은 거를 할 때 경제적인 면을 더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이 페런트가 이 아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케어할 수 있냐를 증명하기보다는 이제 이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아빠가 훨씬 경제적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와의 시간은 거의 막 90%를 아이가 엄마랑 보내요. 그럼 무조건 아이는 엄마랑 가고 아빠는 무조건 양육비를 내는 돈을 내주는 거예요. 무조건 호주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는 만큼 아이를 좀 일찍 가지고 더 많은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혼도 좀 빨리 하고, 좀 양육권 문제 싸움도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아이를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다 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부모의 역할로서 제 역할을 해내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 조언하고 막 싱글맘 싱글데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싱글맘이 됐다는 거는 자기가 양육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싱글맘들이나 싱글데이들은 정말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물론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싱글맘 싱글데이인 경우에는 정말 아이를 케어를 정말 잘하고, 막 한국에서는 막 어쩔 수 없이 떠안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막 입양도 많이 보내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거나. 그리고 사실 한국은 비혼모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시스템 자체가 입양 보내는 걸 권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혼자서 키울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비혼모로서 선택을 할 때 혼자서 키우는 거랑 입양을 보내는 거랑 정말 그 선택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적고 일자리나 뭐 그런 집들이 부족한 나라고, 호주는 땅이 워낙 넓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뭐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그 지원이 잘 되고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아이를 가졌을 때 당연히 입양을 보내는 선택보다는 혼자여도 힘들어도 아니면 뭐 직업이 없고 학생이었어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고, 우리는 땅이 너무 좁고 인구가 더 많고, 혈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얘네도 또 똑같이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환경 조건. 환경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맞아. 그래서 저희는 좀 외국 나와서 살아보는 경험이 많은 공부가 됐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